생명 시스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 자, 생명체는 물, 공기, 빛 등 외부 환경 요소 및 다른 생명체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데 이를 생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죠. 자,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생물 개체일 수도 있고, 그쵸?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다. 단세포로 얘기하네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며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형성한다. 이제 보통 동물체와 식물체에서 이루게 되는 기본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다만 동물에는 이제 기관계라는 게 있고요. 식물에는 조직계라는 게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세포의 구조. 자,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쵸? 세포막 내부에는 핵과 세포질로 구분이 되어 있다. 세포질에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세포는 여러 세포 소기관이 상호작용을 하여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소기관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올려볼게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자, 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인데 이름이 바뀌었네요. 마이콘드리아라고.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 그리고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액포, 세포막, 세포벽. 너무 많아요. 이거를 전부 다 외워줘야 되는데, 자, 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DNA가 존재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ATP라고 그러죠. 생산하는 세포 호흡 과정이 일어난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엽록체에 나와 있죠. 빛에너지를 이용을 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드는 광합성질 과정이 일어난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있고요. 식물세포한테만 있습니다. 이거는 식물세포한테만. 라이보솜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전 정보를 RNA를 매개로 전달받아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은 알갱이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그림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볼게요. 소포체,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진 모양으로 핵막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질을 합성 운반하거나 라이보솜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을 운반하는 물질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골지체,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진 모양이며 소포체로부터 전달받은 단백질 지질을 저장하거나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액포,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며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인 막으로 세포를 보호하려고 세포를 외부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진 물질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포벽,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구조물로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한다. 동물세포한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 보이시고 소포체 보이면서 골지체 보이죠? 얘는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라이보솜이 나와 있죠. 리보솜인데 원래는 여기 이렇게 소포체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 봐보면 동물세포와 크게 다를 건 없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세포벽 그리고 액포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예, 그리고 엽록체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식물세포한테 있거나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액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물세포한테도 있어요. 예, 동물세포한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식물세포만큼 존재하니까 그냥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봐 주시고요. 봐봐요. 액포가 존재하지만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로 식물세포에 발달하여 물, 양분, 당뇨,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질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갖다가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얘기해 주게 돼요. 뒤에 가면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표현적 물질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물 세포에 모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 라이보솜, 고지체,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막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은 세포벽과 엽록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에서 나와 있는데, 세포 내부에서 생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며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나 세포 끊임없이 외부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구조. 그래서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서 단백질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지질,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면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꼬부러진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로 인해서 얘네들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수성을 말하면 물이랑 친한 부분, 소수성은 물이랑 친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해 주게 될 거고, 머리는 글리세롤, 꼬리는 지방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중충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지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은 선택적 투과로 나와 있는데, 각자 들어가게 된다면은 본인이 어떤 물질인지를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질로 통과하게 될지 아니면 단백질로 통과하게 될지를 갖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나는 여기로 투과를 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물질 종류와 크기, 성질에 따라서 어떤 물질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 잘 투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갖다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겠죠. 자, 필요한 영양분을 받고 내부에 생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세포 내외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여 세포 내외로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활하게 일어나는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확산, 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다, 스스로 운동을 한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양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갖다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인지를 직접 통과하는 확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 그리고 글리세롤 같은 거는 이제 얘네들은 다시 인지질 직접 통과하는 확산,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이거나 지용성 분자들이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막단백질 통해서 통과되는 애는 우리가 이제 전하를 띠는 물질 이온이나 그리고 분자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이 있죠. 얘네들이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얘네들 확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농도차와 이동 속도에서 나와 있죠. 농도차와 이동 속도. 그래서 수송 단백질의 포화 상태, 그리고 포화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세포란 걸 보면은 단백질이 박혀 있는 게 되게 뜨문뜨문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양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줄 수 있는데, 그게 모두 다 포화된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게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게 6개잖아? 막 8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8개를 통과를 하는데 2개가 남아버리잖아? 그럼 그때 2개가 토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16개가 있었다. 8개 통과가 되고 8개가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 인지질은 단백질 대비 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그냥 농도차 발생이 되었다 싶으면 그냥 쭉 하고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포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한다? 물을 우리가 보통 용매라 그러거든요. 용매에 이동하는 현상을 갖다가 3토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이제 세포의 모양이 변한다고 나와 있는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요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외부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저농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꼭 이렇다 해서 들어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외부의 농도와 이제 안쪽 농도가 서로 동일한 경우로 우리가 등장얘기라 그럽니다. 이때는 들어가는 양과 나가는 양이 서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장액, 고농도죠. 안에 있던 물들이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들어오는 양은 적고 나가는 양이 많아가지고 얘네 쪼그라들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가보시면은요, 오히려 이때 물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때 세포벽이라는 게 있는데, 세포벽이 물이 들어오다가 점점 팽팽해집니다. 터지진 않아요. 동물세포처럼. 그래서 이거를 팽윤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들어온 양이 있고 나간 양이 있는데 들어온 양이 더 많았을 뿐이 되는 거고요. 세포에는 변함이 없다. 이걸 등장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들어온 거 적고 나간 게 많아지는데, 세포벽이 그 모양을 유지시켜 주나 그 안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막과 세포벽의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갖다 원형질 분리가 되겠지만 막분리 현상이라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확산과 3토에서 에너지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양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이 되려면은 에너지가 쓰이게 된다. ATP의 에너지가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세포막에서 이동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능동수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생명과 원의 내용이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3투압의 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뿌리털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한다.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다. 물을 주면 싱싱해지고, 세념을 해서 모세관으로 물이 재흡수가 된다.
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달걀에 대해서 나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촉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 속도를 키워주는 것을 갖다가 생체 촉매라고 얘기해주게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효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모둠하고 생체 촉매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난다.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제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생명체 내에서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해주게 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작았던 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덩어리가 작은 두 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저분자에서 고분자,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됐다고 얘기해주게 되는데, 같은 물질이 되었다, 동화작용, 이질적인 물질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과정,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합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에너지가 흡수가 된다는 거는 토탈 양을 따졌을 때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 반응을 갖다 봤었을 때 에너지와 시간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흡수와 방출이 모두 다 일어나요. 근데 토탈 양을 따져보면은 흡수가 맞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에너지가 흡수가 된다고 얘기해줘야 될 거고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일어난다는 거죠. 에너지와 시가 나타냈었을 때. 예, 그래서 토탈 양을 따져보면 방출 맞겠지만 흡수와 방출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해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 대사와 연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물이 이렇게 있고 생성물이 이렇게 있는데 통통통 나와가지고 단계적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나와 있죠. 이때는 반드시 효소를 필요로 하게 될 거고, 연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방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린 반응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고, 이건 빠른 반응이라고도 얘기해 주게 될 거예요. 됐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효소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효소와 활성화 에너지,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효소와의 연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활성화 에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고요. 효소의 작용은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열은 생성물과 반응물에 대한 에너지 차이로 효소 유무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기질특이성이 나와 있습니다. 한 종류의 효소에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거치는 각 단계 화학 반응마다 반응물이 다르므로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도 다르다는 건데, 수많은 종류의 효소가 작용하여 생명 시스템을 갖다가 유지시켜주는 거죠. 선택적 반응으로. 효소의 재사용. 효소는 화학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과 분리되어 반응 전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 다시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촉매작용을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은 양으로도 효율적으로 작용한다고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효소 활성에 미치는 요인. 효소는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 최적 온도가 있으며, 온도가 이보다 높아지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해 효소가 촉매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반응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효소의 재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한 번 썼던 효소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계속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제 판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판서 수업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진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므로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다. 한 종류의 효소는 자신의 입체 구조에 맞는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 결합하여 촉매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효소는 화학 반응이 끝나고 생성물 분리되어 재사용된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주성분인 거, 그리고 기질 특이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명체 밖에서도 얘는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 온도.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므로 체온범위에서 활발하게 작용하며 높은 온도에서는 입체 구조가 변해 촉매 기능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탈레이스로 나와 있습니다. 세포 호흡 과정에서 소량 생성되는 과산화수소는 독성이 있어서 생명체에서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상온에서 느리게 분해되는데,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여 세포의 손상을 막는다. 카탈레이스는 대부분의 세포에 들어있으며 동물의 간과 감자에 특히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소의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활동 분야가 매우 넓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발효.
미생물의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에 분해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물질을 만드는 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NA의 제조합과 제조합 기술과 인슐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포 내 정보 흐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 중심 원리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자, 형질, 생명체가 나타내는 특성, 유전자, 형질을 결정한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분으로 DNA의 한 분자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으며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약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핵이 있는 세포에서는 DNA는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핵 속에 있으며 세포 분열 시 염색체로 응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 단백질에 의해 개체 여러 형질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DNA 염기 서열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른 그 표현으로는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트리플렛 코드. 그래서 DNA 하면은 트리플렛 코드 혹은 3염기 조합. RNA에 3개의 염기를 갖다가 묶어서 우리는 코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3개의 염기를 DNA 3염기 조합과 상부적이다. 총 64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부, 3염기 조합, 코돈 체계를 사용하고 생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코돈은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조상으로부터 지내어 왔으며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체계가 보존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생명 중심 원리. 세포의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유전 정보의 발현, 전사라고 나와 있죠. DNA 염기 서열에 따라 RNA가 합성되어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 번역, 전사를 통해 만들어진 RNA 가닥을 따라 라이보솜이 이동하여 RNA의 크돈에 따라 단백질 합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에서 나와 있는데 유전자 이상, 특정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특정 요소가 결핍되거나 세포를 구성한 특정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같은 유전 질환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번역 때 잘못 일어나죠.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의 이상이 생겨서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바뀐 결과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유전 질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다른 예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남모양 적혈구의 생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한 개 중 염기가 다른 염기로 바뀜으로써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바뀐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를 갖다 운반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는 그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은 말라리아에는 강합니다. 말라리아에. 그래가지고 자연 서택스에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OX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구성 단계 중에서 동물에만 존재하는 단계는 조직계가 아니라 기관계죠. 기관계, 그리고 이건 조직계가 되겠습니다. X, 심장과 꽃은 모두 기관에 해당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자, 여러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이거는 이제 여러 기관이 모여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겁니다. X.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4번은 거의 정의죠.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5.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기관을 구성한 세포들은 모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관이 아니라 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직. X.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세포 소기관이며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라이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인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둘러싸여 있진 않습니다. 단일막도 아니고 막 자체가 없어요. 리보솜은. 자, 엽록체와 특표박은 동물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마이토콘드리아는 호흡이라는 장소로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의 유동성이 있어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인지질은 친수성이 꼬리 부분과 소수성이 머리 부분이 존재하며 친성 부분이 맞닿아 이중층을 이룬다고 나와 있는데 친수성 부분이 맞닿는 게 아니라 소수성이 서로 맞닿아요. 이거는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선택적 투과라고 얘기를 하죠. 선택적 투과. 자, 그 다음에 분자 스스로 운동하여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갖다가 확산 이라고 하며, 세포막을 통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갖다가 삼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가와 나는 확산의 종류다 라고 나와 있는데 14번에 맞죠? 페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가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X죠. 그쵸? 페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가가 아니라 아마 나가 맞을 겁니다. 그쵸? 15번이 그쵸? 기체니까.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이 세포막을 이용하는 방식은 나다 그러는데 포도당 크기가 큰 분자죠? 가가 맞겠죠? 예.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17번. 가와 같은 방식으로 물질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가 어디 있습니까? 저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거는 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야지만 일어나게 되는 건데, 저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나에서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했는데 애초에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18번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19번에 세포 안보다 매우 높은 농도의 용액이 적혈구를 넣으면 적혈구가 부풀다가 터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틀렸죠. 농도가 낮은 농도죠. 낮은 농도. 그 다음에 세포 안과 같은 농도의 용액이 적혈구를 넣으면 용매가 이동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동하는 양은 똑같죠. X. 그걸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그럽니다. 물질 대사 중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을 이화, 동화작용이죠. X. 이것도 아마 이화작용이 될 겁니다.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합성되는 반응은 합성이 되는 거잖아. 합성. 그치? 합성. 합성이면 이제 커지는 거죠. 보통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거 맞죠. 그쵸?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효소는 특정 기질과 반응하다. 이거 기질 특이성이라고 그러고 한번 가능한 효소 재사용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가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단계적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보다는 나가 좀 더 맞겠죠. X. 나는 효소가 사용되는 반응. 효소가 무조건 일어나야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건. 가의 예시로는 연소 반응이 있고 나의 예시로는 세포 호흡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8번.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며 28번에 이거는 DNA라고 해줘야 되겠죠. DNA. 그쵸? 땡땡은 DNA 특정 부위에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B는 뭐가 되는 거야? 저거는 유전자죠. 유전자. 어느 날 이제 원자핵이 있잖아. 원자핵이 가다가 전자를 만났어. 그리고 물어봅니다. 유전자? Sorry. 자, 29번 가보겠습니다. 혈액형, 눈동자색 등 생물의 특성을 의미한다. 뭡니까, 이건 29번은? 갑자기 집중이 떨어지는데. 형질이죠, 형질. 그 다음에 의미한다. 이는 뭐뭐에 의해 나타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저거는 단백질이죠. 단백질. 그 다음에 땡땡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유전자죠. 유전자. C는 유전자. DNA로부터 RNA가 합성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전사라고 그럽니다. RNA로부터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을 갖다가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오히려 전사는 이제 세포 핵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DNA로 구성하는 염기의 개수는 4개이고 서로 다른 아미노의 총은 몇 가지로 되어 있다. 최소한의 몇 개 염기 한 개 암에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노산의 종류는 총 20가지잖아. 최소한의 몇 개 염기? 3개. 3개 염기가 한 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DNA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이 AT, GC, CC, GTA의 상부적인 RNA 염기 가닥은 상부적인 애가 돼야 돼요. A, T, T, A 나와 있는데 애초에 이거는 근데 잘못됐죠. 이거 T가 오면 안 되는 유라실이 와야죠. RNA 안에 염기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시토신 있잖아. X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34번에 RNA 염길 서열 중 아미노산, 아모는 3개의 염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RNA 코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돈. 그렇죠. 코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명체에서 공통적이므로 지구사의 생명체가 진화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DNA의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면 대장균을 통해 사람이 사용할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고요. 가시광선에 의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 한 개가 바뀌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바뀌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하나 있는데 아닙니다. 자외선입니다. 가시광선에 의해서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바뀌면 우리 벌써 바뀌었었어야 됐어요. 보이는 빛이잖아. 그렇지? X. 자, 그 다음에 자, 그린 간 어떤 식물에서 얻은 세포의 모습을 나와 다는 각각 이 식물 세포 중 증류수 20% 소금물 중 하나에 넣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와 B는 세포벽과 세포막,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이고 안쪽이 세포막이 될 거예요. A가 세포벽, B가 세포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저장액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거는 고장액이 되겠다. 다시요. 요거는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저농도에서 고농도가 되는 거니 나가 고장액이 됐고 다가 이제 저장액이 되겠네요. 외부에서 안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거를 토대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는 세포벽, B는 세포막이라고 나와 있는데 A는 세포벽이죠. 네, 맞네요. 그러면은 맞고요. 가해 식물세포가 나 또한 다와 같이 되는 이유는 3차원상에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는 생물세포의 20% 소금물. 아까 전에 이게 막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네, 그러면 소금물을 넣었으니까 얘네 쪼그라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고장액이 된 거니까. 39번도 우리가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혈을 넣으면 적혈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팽팽해질 겁니다. 그래서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 X. 가에서 다가 제때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물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도 이제 물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41번은. 자, 그 다음에 4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떤 세포에서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얘는 각각 A부터 E 중에 하나인데 골라라. 가에서 아데닌. 그러니까 이거네요. 자, 누가 전사가 일어났냐면 상보정인에 가야 되니까 C, 이거 얘가 오게 된 거네요. 얘가. 그러면은 A, 얘가 누가 되면 유라실, 그 다음에 구아닌이 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에는 누가 돼야 되겠니? 가는? 여기는 구아닌, 아데닌, 시토신, 티민, 그 다음에 시토신 이렇게 왔었어야 되겠네. 그치? 가에서 아데닌의 개수는 한 개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가에서 유라실의 수는 한 개다. 가는 아니 뭐랍니까? 이거는 DNA잖아요. 유라실은 RNA만 있어야지. 그치? 그 다음에 나는 TDG다 라고 나와 있는데 유유지죠. X. 기억은 A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은 UUG가 되는 거니까 UUG D가 돼야 되겠네요. D가. 그쵸? D. 45번은 D가 돼야 돼요. X.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니은은 D다라고 나와 있는데 니은이 요거죠. CUG가 된 거죠. CUGD가 되는 거 맞네요. 네, 그래서 너는 맞고요. 1은 번역, 2는 전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사고 이게 번역이 되겠죠. 네, 그래서 47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OX 퀴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